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애들한테도 아빠 노릇 잘했고 당신한테도 남편 노릇 부족함 없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살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두 사람 노후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경제 생활도 각자 알아서 하고 당신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서 하자는 소리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나보고 돈을 벌어서 쓰라는 거야? 이혼하자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난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은 평생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하고 내 밥 해주는 것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어딜 나가서 돈을 벌어? 지금 당장은 당신도 힘들 테니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을 줄게. 그동안 일 구하면 되잖아. 혼자 쓸 정도만 버는 건 별로 안 힘들 거야. 각자 벌어서 각자 쓰고 생활비나 관리비 공과금은 반씩 내면 돼. 이제 나 먹이려고 장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살지만 남이라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인생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의 태도 때문에 크게 실망했고,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이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그 정도로 지금처럼 살기는 싫었어요. 자신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말 때문에 여유로운 집안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혼자 나가서 돈을 벌며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는 김 씨와 결혼한 이후로 쭉 전업주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다며 불평을 했고 여전히 김 씨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아내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 당연히 평생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삶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장의 노고는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뒷바라지를 잘해준 덕분이라며 뻔뻔하게 구는 아내에게 김 씨는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났고 2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일을 하던 아내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김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았고 아내는 처가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정말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들고 시집을 왔죠. 집은 있었지만 김 씨 혼자 벌다 보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살림이 안정될 때까지 아내라도 맞벌이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죠. 아내는 결혼 전 작지만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 할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아내는 김 씨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이야기했어요. 원래 계획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지만 결혼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엔 외벌이 가정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결혼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혼 1년도 안 되어 첫째가 생겼고 2년 후엔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아내는 정신없이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죠. 하지만 김 씨와 아내는 기본적인 가치관부터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집에 오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애도 좀 봐주고 해.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잠깐 쉬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김 씨는 김 씨 나름대로 집안일도 많이 하면서 아내를 도와주었어요. 아이 키울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애들도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따로 성가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도 아내는 같이 집안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키웠는데 당신도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하지 그래? 왜 맨날 나보고 나가서 일하라고 난리야?
난 지금처럼 전업주부로 살 거야. 직장은 적성에 안 맞더라고. 누군 적성에 맞아서 하나? 그럼 당신은 전업주부인데 왜 집안일은 맨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청소 빨래하는 건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지.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김 씨는 자신이 이 정도로 집안일을 돕고 있으면 아내도 나와서 맞벌이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이 문제로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김 씨가 포기하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결혼 이후로 작은 부업도 해본 적 없이 평생 전업주부만 하며 살았어요. 한때 김 씨의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크게 줄어든 때도 있었지만 그때 역시 김 씨가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고깃집 불판을 닦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는 차질없이 가져다 주었죠. 당신 지금 어디야? 이 시간에 왜 집에 없고 밖으로 돌아다녀? 10시밖에 안 됐는데 잔소리 하기는 오늘 동창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노래방 갔다가 11시까지 놀다 들어갈게. 김 씨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 때도 아내는 평소처럼 놀러 다녔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오는 일이 김 씨가 할 일이라지만 매달 비슷한 금액을 통장에 꽂아주니까 완전히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도 사람인지라 그런 아내를 보며 서운함을 많이 느꼈어요. 애들은 점점 커가고 돈 들어갈 곳도 늘어갔지만 아내는 절대 직장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을 크게 한 번 내쉬었어요.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돈이었는데 그 문제를 전부 김 씨에게 떠넘기고 아내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져서 괴롭기도 했어요. 다행히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회사 사정이 나아졌고 보답이라도 하듯 김 씨는 진급도 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대리운전은 안 해도 되겠네. 축하해. 김 씨가 진급한 날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으며 기쁘기보다는 씁쓸한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김 씨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을 하겠다고 했지만 들어가는 생활비에 비해서 자식들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재수를 해서 겨우 인서울 턱걸이를 할 정도였고 둘째는 지방 국립대 비인기과를 들어갔는데 이 정도 대학을 보내려고 학원과 과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건가 싶어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아내를 탓하고 싶진 않았어요. 김 씨 본인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었을 뿐이고 앞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본인들이 만회하길 바랬죠. 하지만 둘째를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시키고 올라오면서 아내는 뜬금없이 김 씨를 탓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과외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잖아. 첫째 때 한 번 실패했으면 둘째 때는 더 많이 투자를 했어야지. 이것보다 어떻게 더 늘려? 학원이며 과외며 안 한 게 없잖아. 더 비싼 선생님을 구했어야 했는데 부모가 돈이 없는 게 죄지. 아내는 은근슬쩍 김 씨의 월급에 화살을 돌렸고 김 씨는 김 씨대로 그간 적은 용돈만 받고 모든 월급을 아내에게 주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따로 살게 되었고 이제 집에는 아내와 김 씨 둘뿐이라 앞으로는 서로가 의지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자식들이 나가고 나니 김 씨와 아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60이 다 되어가고 회사에서는 만년부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죠.
수십 년째 동고동락하며 힘든 일을 헤쳐나갔던 사장은 몇 년 전 은퇴하고 이제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었고, 아들은 나이 많고 월급을 많이 받는 오래된 직원들을 하나둘씩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 씨의 차례가 온 건지 매일 출근만 하면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곤 했었죠.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정년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파랗게 나이 어린 사장이 자존심 긁는 말을 하는 건 버틸 수 있었지만 자기 밑에 직원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큼은 견디기 힘들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제서야 아내는 김 씨를 발견하고 일어났어요. 벌써 온 거야? 벌써라니? 대체 낮잠을 몇 시간을 잤길래? 몰라. TV 보다가 깜빡 잠들었네. 아, 자느라고 밥도 못 했는데. 나 지금 씻고 나올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자. 이제 와서 밥 안 치기도 좀 그렇고. 알아서 해. 나는 씻고 나올게. 낮에 점심도 밖에서 사 먹기 때문에 집에서까지 배달 음식 먹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아내도 피곤해 보여 아무 말하지 않았죠. 씻고 나왔더니 아내가 주문한 아구찜이 도착했고 김 씨는 밥 생각이 없어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한 병 꺼냈습니다. 술 먹게? 이건 안주잖아. 당신도 한잔 할래? 난 안 마셔. 당신 혼자 마셔. 근데 갑자기 웬 술이야? 당신 술 잘 안 마시잖아. 그냥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김 씨의 말에 아내는 뭐가 힘드냐는 질문보다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설마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니지? 정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절대 지금 잘리면 안 돼. 아, 드라마 할 시간 됐다. 그러더니 김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가서 누웠어요. 김 씨는 혼자 씁쓸한 표정으로 식탁을 치웠고 아내가 TV를 보는 사이에 설거지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일찌감치 일어나 씻고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다 끝내놨더라고요. 뭐야? 당신 어디 나가? 응, 오늘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기로 했어. 자고 오는 건 아니고 저녁에 일찍 들어올 거야. 어차피 자식들도 독립한 상황에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은 거의 없었죠. 말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아내는 항상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걸 먹던지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던지 해. 놀러 가는 마당에 내가 당신 밥까지 챙겨줘야 해. 그렇게 대답을 한 아내는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떠난 후 밥통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으라고 했지만 있는 거라곤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밥을 차려 먹을 기운도 나지 않았고 아침은 건너뛴 채 점심에 집 앞에 나가 국밥을 한 그릇 사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온다는 아내는 밤 9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김 씨는 언제 오냐는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야 돌아온 아내는 피곤했는지 김 씨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씻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며칠 후에는 김 씨의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역국은커녕 토스트 한 장이 전부였죠. 당신 생일인 거 방금 알았네. 그냥 먹어. 밥을 지금 새로 하려 해도 늦었고 어차피 집에 미역도 없어. 내년에 챙겨줄게.
김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아 식빵에 잼을 발라 먹었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어진 아내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오늘 약속 없어. 어지간하면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 잠을 잘못 잤는지 몸이 영 안 좋네? 이런 날은 밥도 하기 싫어. 속 터지게 하는 아내의 말에 알겠다 대꾸하고 김 씨는 출근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평소에 연락을 거의 안 하는 아들이 의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일이라고 축하한다는 소리를 할 줄 알고 전화를 받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아버지, 요즘 차 안 타시잖아요. 그거 져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차는 왜? 저도 이제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주말에 여자친구랑 놀러 다닐 때도 필요하고. 아버지 차 10년도 넘었는데 새로 한 대 뽑고 그건 져주세요. 지금 차 바꿀 생각 없다. 고작 그 이야기 하려고 아침부터 전화했냐? 김 씨가 차 바꿀 생각 없다고 말하자 아들은 실망스러운 기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가족이라고는 고작 셋뿐인데 다들 김 씨를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김 씨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무렵 김 씨는 몇 년 안 남은 자신의 은퇴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통장 좀 보여줘. 갑자기 왜 또 통장을 보여달래? 나도 이제 회사 생활 몇 년 안 남았는데 우리 부부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항상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의 돈 관리는 아내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통장 잔고를 물어볼 때마다 항상 아내는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어요. 뭘 기대하는 거야? 당신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아서 생활비에 고정 지출 나가고 나면 적금 얼마 붙지도 못해. 당신 퇴직금 받잖아. 그걸로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아내가 아무리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해도 평생 한 회사에 몸을 바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월급은 결코 적지 않았어요. 돈 적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무언가 못하고 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면 노후 걱정할 필요도 없었겠지? 아내는 핸드폰을 열어 은행 계좌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김 씨의 아픈 곳을 찔렀어요. 거봐, 얼마 안 된다니까? 그나마 내가 아껴서 살림하니까 그 정도라도 모은 거야. 근데 애들 장가 보내고 나면 그 돈이 남아있겠어? 당신 퇴직금 받으면 뭐라도 좀 하는 게 어때? 아내는 김 씨에게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자기 친구는 진작에 은퇴를 하고 남편이랑 골프를 치며 산다는 둥, 해외 크루즈 여행을 다닌다는 둥, 김 씨가 듣기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기를 죽였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해서 소소하게 살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아내는 김 씨가 일을 쉬지 않고 계속 돈을 벌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눈치에 김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평생 혼자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가장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고 아내는 항상 뭐가 그리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자기가 평생 희생을 하고 참으며 살았던 것 같지만 청소도 힘들고 빨래도 힘들고 출근하는 사람 밥 해주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아내를 보며 정이 떨어지는 걸 느꼈죠. 솔직히 말해서 당신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매일 새끼 밥 차려줘야 하잖아. 그럴 바에는 뭐라도 차려서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게 낫지. 내 입장에서는 은퇴하고 집에서 빈둥댈 생각만 해도 벌써 끔찍하다 끔찍해. 아내는 김 씨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고충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한 건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아내와는 점점 서로 엇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여전히 외출을 하고 돌아오지 않아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씻고 나와 TV를 보고 있으니 30분쯤 지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와? 저녁은? 난 밖에서 먹고 왔지. 당신도 대충 차려 먹어. 아니, 뭐가 있어야 차려 먹던가 할 거 아니야? 여보, 당신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루 일이 끝나는데 나도 집안일 퇴근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준수 엄마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6시 되면 집안일도 딱 손을 놓는데. 정말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6시부터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면 앞으로 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더라도 저녁 밥조차 얻어먹을 수 없다는 소리였어요. 아니,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만 이래? 나도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거 힘들어. 대충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서로 좋잖아. 그 말을 하고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밥하기 힘들다, 집안일 하기 싫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아내였고, 그래서 김 씨가 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는 매일 해주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노후를 생각하며 혼자 고심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김 씨는 이런 것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참을 수 없었죠. 며칠 후 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김 씨를 위한 저녁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텅 빈 식탁 앞에 김 씨가 앉아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 왜? 나 이제 저녁밥 안 차린다니까?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게 아니라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애들한테도 아빠 노릇 잘했고 당신한테도 남편 노릇 부족함 없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살자. 김 씨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오자 아내는 놀란 토끼눈이 되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두 사람 노후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경제 생활도 각자 알아서 하고 당신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서 하자는 소리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나보고 돈 벌어서 쓰라는 거야? 이혼하자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난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내의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김 씨가 냉큼 그 말을 받았더니 아내는 크게 당황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하고 내 밥 해주는 것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어딜 나가서 돈을 벌어? 지금 당장은 당신도 힘들 테니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을 줄게. 그동안 일 구하면 되잖아. 혼자 쓸 정도만 버는 건 별로 안 힘들 거야. 각자 벌어서 각자 쓰고 생활비나 관리비 공과금은 반씩 내면 돼. 이제 나 먹이려고 장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살지만 남이라고 생각하자. 그 말은 어쩌면 아내에게 있어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어요. 아내는 평생 본인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화가 잔뜩 난 김 씨에게는 통하지 않는 소리였죠. 돈 벌어오는 게 당신한테는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당신 쓸 돈은 직접 벌어봐. 그 말을 하고 김 씨는 바로 그날부터 밥도 자기가 스스로 해먹었고 퇴근하면 빨래는 자기 것을 모아서 돌렸습니다. 청소도 구역을 나누어 하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화가 났는지 김 씨가 하는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김 씨는 그 전과 일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밥을 알아서 차려 먹는 것이 좀 귀찮긴 했어도 즉석밥에 반찬 가게에서 먹고 싶은 걸 사다 먹으니 저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을 했고 김 씨가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소파 옆에서 아내가 쓴 것 같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아내는 변호사와 전화로 이혼 상담이라도 한 건지 제3분 할인이 위자료 같은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따로 모아둔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결혼 전 김 씨의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몫으로 가져갈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 얼마 후에 김 씨를 붙들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집에서 놀고 먹은 줄 알아? 나도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이날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고 산 사람이야. 당신은 항상 나한테 월급 쥐꼬리만큼 벌어온다고 했잖아. 당신 생각에 500만 원이 적다고 느껴지면 나가서 200만 원만 벌어봐. 200만 원이면 당신 혼자 충분히 쓰고 남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는 또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후에 자신이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김 씨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미안해. 밥 해주기 귀찮았던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밥 잘해줄게. 없던 일로 해. 이제 와서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는 아내에게 김 씨가 해줄 말은 하나였어요. 벌써 한 달 지났고 이번 달까지만 내가 생활비 내줄 거야. 다음 달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해. 아내는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사과를 했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김 씨에게 화가 났어요. 그럼 다 내가 벌어서 쓰라고? 핸드폰 요금 같은 것도? 물론이지.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비도 당신이 반반씩 내.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아. 나도 그게 편하고. 김 씨의 입에서 또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아내는 집 근처 마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그렇게 몇 달 지내고 나니 통통했던 아내는 눈에 띄게 살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김 씨에게 바가지 긁는 일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아내가 먼저 김 씨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도 걸고 김 씨 먹으라고 음식도 만들어 놓았지만 당분간은 김 씨가 화를 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각자의 입장으로 생활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원만히 노후의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